추석 연휴 때 집에 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그리고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연준의 FOMC 미팅. 날짜는 언제? 연휴가 끝나는 9월 19일 목요일 새벽 3시 정도 해가지고 제롬 파웰이 금리를 0.25% 낮출 것이냐 0.5% 낮출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0.25%다 0.5%다 가능성이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연준이 0.5%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는 0.25%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며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번 이번 주 목요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다음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금거래가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올해 초에 영상을 통해서 공유드렸었지만은 일반 시민들까지도 금을 사기 위해서 중국에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금 가격이 전고를 돌파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러한 금 열풍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월마트, 코스트코 등등에서 골드바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매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금 열풍,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저번 주에 제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영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및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허가가 떨어질 경우 더욱더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번 주말에 영국의 신임 총리 키어 스타머가 미국의 워싱턴까지 날아가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의외로 바이든이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수락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키어 스타머 같은 경우는 사용 및 지원에 동의를 했었으나 바이든이 거절함으로써 확전의 위기가 일단 미뤄졌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요청이 거부되자 대통령 젤렌스키가 굉장히 화를 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푸틴이가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미사일을 지원해준 국가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장감이 극대화됐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어서는 한시도 바람 잘 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 최근에는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블랙락에 비트코인 IOU 차용 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이 둘이 막고 있다. 즉 예를 들어 금과 은 가격 같은 경우도 JP모건 등등이 누를 수 있었던 그런 방법, 서류상의 금과 은을 팔아가지고 가격을 낮추듯이 비트코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말인즉슨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로부터 원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받아와도 거래 내용이 온체인의 기록이 안 된다. 따라서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로부터 비트를 빌려가지고 숏을 때려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루머일 뿐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나 블랙락 측에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중에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분석가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떡상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분석가인데 그는 최근에 주봉 차트에서 비트가 주요 지지 구간을 테스트했으며 조만간에 9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고 이러한 긍정적인 분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AO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추세 반전을 꾀하고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85,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어서 분석가 찰리는 해당 저항 구간, 비트가 막혀있는 이 구간이 뚫려가지고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이 자리가 또 무슨 자리냐면은 21일 주봉 EMA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렉트 캐피탈 역시 긍정적인 분석을 이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지지 구간을 안전하게 테스트하고 반등을 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당 채널 안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에 연달아서 다가오는 10월, 11월, 12월에 비트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반감기가 있었던 지난 두 번의 기간 동안에 비트가 이 정도 상승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있었던 연말에 엄청나게 대폭등을 했었던 비트코인을 봐라라는 것이죠. 매크로시아지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S&P 500뿐만 아니라 글로벌 M2, 글로벌 광의통화 내역을 봤을 때 비트가 항상 이 광의통화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최근에 광의통화가 축적기간을 거치고 상승을 보인 것처럼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이윽고 결국은 광의통화의 흔적을 따라서 자취를 따라가지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석가들도 있었는데요. 크레더블 크립토, 비트코인은 아직 완벽하게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49,000달러까지 개떡락했다가 반등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추가적인 축적 후 강력한 상방 돌파, 훨씬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61,000달러대까지 이렇게 상승할지언정 개떡락 맞으면서 49,0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 또 다른 차트가 있어서 가져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개떡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변동성 및 약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시간을 좀 더 끈 후에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으나 그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개떡락하는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0.5% 내리고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증시와 함께 비트가 단기간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빠르게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떡락하려면은 당연히 촉매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정학적인 위기나 금리가 그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이 사람 개인적인 의견. 다음으로는 레몬 분석가 역시 조만간에 비트가 빠질 것 같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본인이 만든 지표에 숏자리가 떴다, 숏 표시가 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적중률이 좀 높았었던 크립토 뉴보 분석가. 그는 이번 주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와리가리 쳤다가 더 크게 올랐다가 하락. 이 분석가는 언제나 유동성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을 예상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알트 및 기타 소식입니다. 크립토 보스 분석가가 공유한 토탈3 차트인데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입니다.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플러그에서 조만간에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가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알트코인들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주목받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 첫 번째로는 아베인데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디파이 대장 아베. 이때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주봉 마감을 146달러 위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UX링크. 최근에 바이낸스에 무기한 선물 상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 그것이 어떤 거래소 차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꼬리가 길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꼬리를 메꿨습니다. 상승 열기가 과열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더 오르지 말라한 법은 없거든요. 과연 고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 리도 파이낸스, 크립토 블렛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리도 파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자, 과연 아베를 따라서 리도 파이낸스도 상승할 수 있을지. 이어서는 FTM입니다. 팬텀. 최근에 장기 추세정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 후에 옆에 수평장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이거 이대로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역 헤드앤숄더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긍정적인 분석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분석은 아닙니다만은 위즈 분석가가 타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타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인정한 타워가 아니겠느냐, 가지야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나왔었던 긍정적인 알트코인들의 분석이 현실화가 되려면 이번 주에 있을 금리 인하 발표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줘야만 되겠죠. 거시적 경제 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에게 송편 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혹은 클릭, 그리고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드웨어 지갑 구매 링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